이재명 대표 시절에 변호인을 자처했던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직 변호사시죠. 이거 좀 불안하다라는 말도 했더군요. 들어보시죠. 과연 우리한테 청신호냐 적신호냐 그래서요? 예. 그런 건데 아직 정확한 판단은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또 대법원장이 직접 예. 지시를 해서 회부를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당연히 무죄라고 예. 뭐 확신을 하지만 예. 만에 하나 그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예.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로 이 전현희 최고위원 그 2심 선고 때도 무죄다 이렇게 아주 확신 차서 얘기를 했었던 분인데 이번에는 불안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통상적이지 않은 대법원에 이런 속도전에 긴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될 때 지기현 판사가 예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일자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하면서 구속에 그런 취소의 명분을 줬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라 가슴 보고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으로 판결을 해준다면 가장 선거에 있어서의 결과에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예외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또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별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법원이 지금 이렇게 속도전을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 말하면서 사실 2심이 3월 26일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6월 26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6월 3일에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판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한 비판을 받겠죠. 그러면서 대법원 앞에는 또 극우 지지자들이 빠르게 판결을 하라고 상당히 또 시달림의 그런 예상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속도전을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런 뭔가 갈등의 불씨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일말의 책임감이 아닌가라는 한편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보셨습니다. 자, 대선 전에 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거나 상고 기각하는 거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하느냐 이런 세 가지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 대선 전에 무죄가 난다면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다는 것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대선 전에 최종 결과는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꽤 대법원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도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1심은 무죄가 됐고 2심에는 이제 유죄가 돼 벌금 300만 원인가요? 해서 결국 이제 당시에 대법원 가서 당시에 이제 권순일 재판관이 주도를 해서 결국은 이제 5대 7인가요? 결국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정치 생명이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꾸 원칙 이야기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어긴 거는 결국 1심 법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이 재판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비롯됐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633 원칙을 강조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실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항소심 결과도 빨리 나왔고 이제 대법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대법원이 빨리 해서 무죄 확정 판결 내리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정말 그동안 자신을 억눌려 왔던 사법 리스크란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본인도 여기에서는 정말 벗어날 수가 있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파기환송을 할 경우는 파기환송에서 다시 대법원 올라올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대선 이후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는
바로 이 헌법 84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현직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민주당은 아마 법도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몇 개 법을 바꾸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은 뭐 연기할 수 있다는 법을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일단 본인이 2명을 앞으로 임명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를 의심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하면 야, 역시 이재명 대표가 통이 크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문제를 저는 정치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가지고 대선 이후에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 84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국민의힘 공세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예비 후보는 네. 백도 아닌가요? 일단은 민주당은 그 유력 후보가 증발될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네. 문제. 예. 또 만약에 정말 대선에 출마하셔가지고 뭐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결이 그 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또 다른 많은 논란이 해석들, 있겠죠. 논란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본인의 선거법 사건이 있는데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뭐 좀 백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내부 의견을 물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속전속결로 전합에 회부한 것도 이 84조에 대해서 대법관 12명, 13명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조기현 위원장님. 그런데요, 다음이요. 84조뿐만이 아니고 68조 2항도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68조 2항 뭐냐? 대통령이 권리 또는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그러니까 이 주장에 이 헌법 68조를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여기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당선 전에 기소가 된 재판은 당연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 받아야 한다는 뜻 아니냐 헌법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거는 그 탄핵 심판 절차 같이 파면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탄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반 재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그 간다고 해도 사실 결과가 나온데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 항소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번복되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아까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보듯이 파기환송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되고요. 또 재상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똑같이 다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4개 사건도 같이 있습니다. 84조 문제는 이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헌법학계 대다수의 입장처럼 재판도 중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파기자판 때문에 그런 우려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뿐인데 파기자판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년간 그 항소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하는 유죄 파기 재판은 한 건도 없고요. 네.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이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 항소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에서 양형까지 판단해서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고 전례상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과를 낸다고 해도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무죄 판결로 여러 논란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모든 대선이 이 이슈에 블랙홀처럼 다 빠져 들어갈 거고 그걸 노리고 계속 이 문제를 들고 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계속 부각시킬 게 뻔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대법원이 이 적극적으로 이 대선 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전원합의체 일정을 진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변호사님 반론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기 84조 좀 전에 띄워져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재직 보여주시죠.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소출하고 한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헌법재판소 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건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 관련해서 헌법 주석서가 있거든요. 헌법 주석서 3권에 저 84조 해설한 부분이 있는데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68조 보면은 양. 판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판결의 결과 예컨대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와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공직선거법에 따라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떻게 해석을 해도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요 방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방지하라고 대법관이랑 뭐 헌법재판관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무죄받은 그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반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